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등 작가 국근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통등 만들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등은 수박등으로, 수박등은 예전부터 풍요와 다산을 상징을 해서 예전부터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박등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료는 우선 보기 쉽게 우선 꺼내놨고요. 골조 작업부터 할 거라서 우선 재료는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골조 작업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우선 치워놓고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네, 수박 등은 그 안에 빨간색 속이 보이도록 6면을 절단한 수박 모양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동그라미가 6개가 필요하고요. 이 6개를 가지고 정육면체 형태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박등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박등은 지름이 20cm 정도 되는 수박등이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지름 20cm짜리 수박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름이 20cm면은 그 원주 구하는 공식에서 반지름 곱하기 2파이를 해서 지름이 20cm면은 62.8c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겹치는 부분 포함을 해서 65cm 정도로 철사를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65cm짜리 65cm로 맞춰서 철사를 자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육면체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똑같은 철사 6개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한 개를 재단한 다음에 나머지 5개도 똑같은 사이즈로 재단을 하겠습니다. 야, 철사 6개를 표시한 대로 잘라 주시고 나머지 철사는 우선 치워 놓겠습니다. 이 6개 자른 철사를 5개
한 개 더 자르겠습니다. 이제 철사를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 동그랗게 만든 철사는 이 끝을 실로 묶어줄 거기 때문에 한 2cm 정도 겹치게 휘어주시면 되고요. 벤치를 가지고 천천히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을 만들기 힘드시면은 동그란 물통이나 이런 걸 대고 동그랗게 만드셔도 됩니다. 똑같이 나머지도 원을 만들게요. 너무 동그라미를 너무 동그랗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원래 수박 형태가 완벽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삐뚤어져도 더 자연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하시면서도 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너무 소리가 안 들어가면은 또 재미가 없어서 이거 하시면서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네. 자, 철사 3개가 완성이 됐고 나머지 3개도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튀어주시면 돼요. 굳이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휘어주시면 됩니다. 철사는 저는 3mm 철사를 준비를 해왔는데 철사는 좀 얇은 철사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철사가 두꺼우면은 힘은 생기겠지만 이제 중간에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두꺼운 철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철사를 구부리겠습니다.
이 철사들 고정은 여기 앞에 보이는 순간접 척제와 이 명주실을 가지고 할 거예요. 명주실로 철사의 이음 부분을 서로 교차시켜서 감은 다음에 순간접 척제로 고정을 할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실만 감으면은 여기 그 이음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어서 서로 철사가 겹치는 부분에 닛바로 흠집을 살짝 내줄 겁니다. 흠집을 살짝 내주면은 실이 밀리지 않고 접착이 잘 돼서 이 작업은 꼭 해주셔야 돼요. 몇 cm 정도 겹치게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철사를 실로 붙이겠습니다. 실은 길게 자르셔서 두 개를 실을 한번 접습니다. 접어서 이 고리가 생기는 부분으로 이 이음새 부분을 넣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게 고정을 시킬 거거든요. 한 손으로는 돌리고 한 손으로는 이 실과 철사를 잡아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너무 실이 촘촘하지 않게, 너무 촘촘하면 나중에 순간접착제가 속으로 스며들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적당한 넓이로 감아준 다음에 순간접착제를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순간접착제는 말 그대로 순간접착제이기 때문에 이 끝에 실 정리 하지 않으셔도 잘 붙습니다. 이거를 지금 실 나오는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를 때까지 놔두시고 나중에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철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 부분을 흠집을 내준 다음에 실로 묶겠습니다. 이음새 부분은 두 개 철사가 평행이 돼야지 이쁘니까 최대한 평행이 되게 해서 실을 반절 접어서 고리에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천천히 감아서 순간접착제로 마무리. 이때 순간접착제를 너무 많이 하시면은 흘러내리기도 하고 두께가 생기기도 하니까 적당히 뿌려주세요. 그리고 순간접착제 사용하실 때는 항상 조심을 해주시고 손이나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복 작업입니다. 똑같이 흠집을 내주고요. 실 고리에 통과를 시켜서 감아주겠습니다. 자, 3개가 완성이 됐고 4개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사가 만나는 부분은 두 개가 평행이 돼야 나중에 모양이 이쁘게 나오니까 여기는 꼭 평행하게 맞춰주세요. 자, 흠집을 내시고 처음에 혼자 하기 힘드시면은 두 분이서 같이 한 분은 잡아주시고 한 분은 실로 묶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수월하게 될 겁니다. 혼자 하기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 철사와 실을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자, 이제 마지막 원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수박등은 솔직히 원 6개만 만들면은 골조 작업이 다 끝나요.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나중에 색깔도 이뻐가지고 간단하게 많이 만드는 등이거든요. 형태 만들기가 쉬우니까 한번 자, 먼저 만든 것부터 이제 순간 접착제가 말랐으면은 벤치로 잘라주시면 잘 잘라요. 실이 굳이 칼이나 가위 이런 걸로 자를 필요 없이 이게 마르면은 순간 접착제는 마르면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닛바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직 좀 덜 말라가지고 조금 달라붙네요. 시간 관계상 지금 마르기 전에 자르고 있는데 나중에 하실 때는 완벽히 말리신 다음에 실을 제거해 주세요. 아직까지 어떻게 형태가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동그라미 6개로 수박등이 되는지.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 만든 철사를 육면체 형태로 붙여줄 거예요. 임시 고정용으로 이제 흔히 전선 정리할 때 쓰는 케이블 타일을 쓸 거거든요. 자, 우선 철사 2개를 연결을 시키고 철사 2개를 또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 케이블 타이는 임시 고정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잘라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로 임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순간 접착제가 아직 덜 말라가지고 나머지 2개는 위아래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육면체 형태가 완성이 됐죠. 동그란 구 모양의 수박등을 커팅을 6면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케이블 타이로 임시 고정이 됐고, 이 케이블 타이를 하나씩 끊으면서 자르면서 실로 다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나지 않게 펜치로 흠집을 좀 내주시고 실로 다시 묶어 주겠습니다. 손감작 식재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뒷바로 케이블 타이는 잘 잘리니까 하나씩 자르면서 실로 묶어주시면 돼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실로 계속 다 묶어주시면 돼요. 자, 시간 관계상 그냥 흠집은 안 내고 바로 실로 묶을게요. 집에서 하실 때는 본드가 달라붙으니까 바닥에 좀 못쓰는 장판이나 이런 걸 깔고 하셔야지. 본드가 한번 붙으면 순간 접착제는 안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 2개 빨리 묶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박등 골조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전구를 설치할 부분 윗면을 한 면 정하셔서 그 전구를 설치할 그 지지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철사를 일자로 펴신 다음에 윗부분에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실을 가지고 바로 묶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블 타이로 잠시 임시 고정을 시켜 주시고 한쪽부터 묶겠습니다. 나머지 한쪽도 바로 묶어 줄게요. 이 지지대를 설치를 해야지만 나중에 전구가 들어가는 소켓을 여기에다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가 있었네요. 기존 실들을 다 잘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박등 골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골조 작업은 끝났고요. 바로 종이 붙이는 작업, 배접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 배접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전구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 흔히 볼 수 있는 소켓이고요. 3파장 정도 15W, 그리고 코드 전선이 준비됐고요. 우선 이 코드 전선과 소켓을 연결을 시킬게요. 이거는 뭐 가정용 직류 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서 한 선에 하나씩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한 선에 하나씩 연결을 해서 절연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전기는 알면 쉽지만 모르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안전을 항상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서로 합선이 되지 않게 절연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구를 꽂아주고요. 전구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전구가 이 바닥면에서 너무 가깝지 않게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줄게요. 케이블 타이 2개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잘라주고요. 우선 전구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바로 배접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 들어오네요. 바로 배접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지가 필요하고요. 요 한지와 철사를 붙일 때는 이 목공용 본드인데 205 본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일반 풀은 접착력이 너무 떨어져서 목공용 풀을 많이 쓰거든요. 목공용 풀을 적당히 덜어내고, 그냥 쓰면은 좀 퍽퍽한 감이 있어가지고 물을 살짝만 타겠습니다. 물을 살짝만 타고 좀 넓적한 붓을 준비해서 자, 풀을 만들어 줄게요. 종이 붙이는 방법은 쉬워요.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신 다음에 붙이고자 하는 부분에 올려놓고 손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 손톱 자국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때 종이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손톱 자국을 내주시고, 이 손톱 자국보다 3mm에서 5mm 정도 크게 잘라주셔서 붙이면 됩니다. 짜투리 종이는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옆면 붙일 때 쓸게요. 종이가 말려 있으니까 살짝 감아주시고, 그냥 붙이면은 요게 힘이 전체로 받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위집을 내주셔야지 힘이 전체로 뜯어졌을 때 한 부분만 뜯어져요. 전체가 뜯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종이 가위집을 조금 내주고, 자, 아까 손톱 자국 낸 부분 바깥쪽으로만 본드를 발라드려 줄게요. 이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면 나중에 채색하실 때 이 본드가 약간 방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삐져나오면 나중에 물감이 안 묻거든요. 뭐 물감을 안 칠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채색을 하실 거면은 이 본드가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면 또 안 붙을 수가 있으니까 참 이게 적당히라는 말이 힘들긴 한데 적당히 바르셔서. 자, 아까 자국 낸 위치에 올려놓고 이 철사 안쪽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붙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만지시면서 손톱으로 누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손톱 자국을 정확히 내주셔야지, 이게 돌아가거나 정확히 이 자국을 안 내주시면, 지금 이거 하나씩 붙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옆면이 붙어 있을 때는 그 덮이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너무 또 많이 튀어나오면 그림자가 생겨서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본 따는 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거 붙이는 것보다 본을 정확하게 따서 재단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등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풀이 좀 뻑뻑한 것 같아서 물을 조금만 더 탈게요. 이 본드 농도는 하시면서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뻑뻑하면은 바르기가 힘들고 너무 묽으면은 잘 안 붙으니까 농도는 해 가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틈새는 도구를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옆면 들어가겠습니다. 디테일 나올게요. 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다른 것들을 설치했고 제가 나머지 디테일을 소송이 끝났고 끝나는 디테일을 제가 따면 됩니다. 그냥 제가 네? 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원래 다른 데서 강습할 때 4시간 과정으로 하거든요. 수박. 예. 지금 빨리 하다 보니까 손이 떨려. 아니요. 자, 이제 오는 2개가 남았네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린대. 요 가위집 간격은 1cm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너무 또 좁게 가위집을 내거나 좁게 내면은 모양이 안 좋고요. 너무 넓게 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떨어지면 다 연속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1.5cm에서 2cm 정도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적당합니다.
자, 여러 각도로 봐주면서 잘 붙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붙인 것도 한 번씩 잘 붙었는지 봐주세요. 네, 이제 동그라미는 마지막 하나만, 밑 바닥만 남았습니다. 처음 하실 때 꼼꼼하게 종이를 붙여주셔야지 나중에 나중에 떨어지면은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이 종이 붙이는 작업은 처음에 꼼꼼하게 잘 붙여주셔야 돼요. 전체 돌려가면서 자, 이제 동그라미 부분은 다 완성이 됐고 이 모서리 부분은 이제 하나씩 붙이겠습니다. 자, 원을 자르고 남은 종이로
이제부터는 붙이는 부분이 전에 붙였던 종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드가 너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조금 바르면 또 떨어지니까 적당히.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도 하나씩 붙여가면 됩니다. 배접은 큰 부분보다 이렇게 작은 부분을 세심하게 잘 붙이셔야 돼요. 큰 부분은 조금 실수하는 건 티가 안 나는데, 작은 부분은 이렇게 면이 작은 부분 조금만 이 시접선이 넓거나 하면은 표시가 바로 나기 때문에 큰 면보다는 작은 면이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할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윗부분은 하나만 붙이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제 윗부분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내면만 붙이면은 배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모양은 비슷하더라도 각각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달라서 하나를 재단해서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다 자국을 내서 재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배전면이 굉장히 안 이쁘고 지저분해지니까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하나씩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배접까지 다 끝났고 이제 채색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채색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조금 제가 미리 채색을 좀 해놨는데 좀 수박 형태가 좀 나왔죠. 처음에 동그라미만 붙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색이 조금 들어가니까 좀 수박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수박에서 가장 중요한 잘랐을 때 안쪽 빨간색 칠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리 제가 칠해놨는데 이 칠해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바깥에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이 진해졌거든요. 이거를 우리말로 바림이라고 해요. 바림. 영어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색깔을 단계별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거든요. 가장 진한 빨간색, 약간 주홍색에 가까운 빨간색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 전통등 채색을 할 때는 일반 채색과는 좀 달라요.
제가 보여드리면, 보통은 일반 채색을 할 때는 굉장히 그 물을 적게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물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조명을 쓰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붓자국이 다 남습니다. 붓자국이 다 남아요. 붓자국이 다 남기 때문에 이거를 종이에 다 먹여서 완전히 붓자국이 안 남을 때까지 이게 칠해주는 게 등 채색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번짐이나 이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좀 주의를 해서 채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박 속 칠할 때 옅은 색부터 제가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칠하면서 그 바림이라는 기법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선 가장 연한 색을 바깥쪽에, 먼저 칠해줍니다. 지금 처음 칠하면 붓자국이 다 남죠. 이 붓자국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 채색할 때 주의할 점은 안에 조명을 켜고 채색을 하셔야 이 붓자국이 다 보여요. 지금 외부라서 조명이 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 색 가기 전에는 이렇게 다 먹이지 말고 남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진한 색을 칠해줄 거거든요. 이거를 겹치게, 조금씩 겹치게 칠해주시면은 서로 물감들이 침투를 해서 자연스럽게 번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림이라고 합니다. 바림. 그리고 그 전 단계 색깔을 한 번 더 겹쳐주면서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경계면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진한 색을, 이 바림을 할 때는 연한 색부터 진한 색을 가야 돼요. 진한 색을 먼저 칠하면 이 바림이 자연스럽게 좀 안 돼요. 항상 바림을 할 때는 채도가 낮은 색부터 채도 진한 색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박 채색이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미리 칠해 놨고, 그 다음에 중요한 수박 껍질이죠. 껍질. 자, 수박 껍질도 제가 색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붓을 좀 찍겠습니다. 수박 겉껍질은 두 종류의 색이 두 개예요. 녹색과 검은색 줄. 검은색의 녹색 줄인지 녹색의 검은색 줄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녹색과 검은색이 들어가죠. 우선 녹색으로 줄을 그어 주겠습니다. 약간 삐뚤삐뚤 자유롭게 돼 있죠, 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만 하면은 붓자국이 다 남기 때문에 다 종이에 물감을 먹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수박이 좀 돼가는 것 같죠? 자,
다음에 녹색 옆으로 검은색 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검은색은 먹을 써주시면 됩니다. 흰색 선을 조금 남기시고 검은색을 칠해주세요. 먹도 마찬가지로 다 종이에 먹여주셔야 돼요. 선생님. 자, 이런 식으로 검은색을 채워주셔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허전한 게 하나 있죠. 수박씨를 그려야 되는데 수박씨는 빨간색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점을 찍어 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다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칠하시는 방법은 아시겠죠? 수박씨를 그리려고 하는데 아직 안 말랐네요.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박 껍질과 속을 칠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박 씨를 그려줄 건데요. 다 마르지 않아서 좀 번질 것 같은데, 집에서 드라이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걸로 말려주시고, 지금은 우선 그냥 좀 번지대로도 해보겠습니다. 이 붓 모양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박씨를 찍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다 해주시면 되고, 지금 수박씨는 빨간색이 마르지 않아서 지금 번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완벽히 말린 상태에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완성이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하는 수박 등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네, 집에 한번 걸어놔 주세요. 네. 지금까지 수박등 만들기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통 매듭 팔찌를 만들 강사 안희영입니다. 오늘은 매듭도 여러 종류가 많은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도래 매듭을 이용해서 매듭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도래 매듭으로도 이렇게 도래 매듭을 계속 연결해서 만드는 이런 모양의 팔찌도 있고요. 또 도래 매듭에 가락지 매듭을 사이사이 끼워서 이렇게 만드는 팔찌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만들 팔찌는 이렇게 도래 매듭에 나무 구슬을 끼워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 이 팔찌를 만들려고 하는 재료를 먼저 살펴볼게요. 재료에는 두 가지 다른 색 끈에 65cm짜리 두 가지 끈을 준비했고요. 지금 저는 분홍색과 회색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구슬이 이렇게 5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가위와 이런 목공 본드 같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회색 끈을 19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재서 먼저 붙잡고요. 분홍색 끈을 거기다가 이렇게 아래로 같이 붙잡은 다음에 분홍색 끈이 이렇게 아래에 있고 회색 끈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분홍색 끈을 회색 끈 뒤로 해서 골을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줘요. 그 다음에 그 분홍색 끈으로 골을 앞에서 뒤로 통과하게끔 끈을 넘겨주고 이 끈이 움직이지 않게 잘 붙잡은 다음에 이 분홍색 골을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가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돌리고 나면 회색 끈으로 여기 분홍색 고 뒤쪽으로 이렇게 고를 다시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러면 고가 2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끈을 분홍색과 회색의 고를 동시에 통과해서 이렇게 놓고 먼저 분홍색 끈을 당겨주면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회색 끈을 이렇게 넘겨서 돌려주면 우리가 그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도래 매듭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만들었으면 하나를 더 다시 옆에다 붙여서 만들게요. 다시 이번에는 회색으로 골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끈을 여기 골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래서 이 회색 골을 한 번 더 돌려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 끈을 다시 회색 꽃 뒤에 이렇게 만들어서 2개를 해준 다음에 다시 분홍색 끈이 2개의 골을 통과해요. 그러고 다시 회색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분홍색을 이렇게 잡아주면 2개의 도래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5개의 구슬 중에서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무 구슬 구멍에 2개의 이렇게 골을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지금 만든 도래의 끝까지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슬을 버팀목 삼아서 회색 끈을 분홍색 끈 뒤로 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회색 끈이 회색 골을 통과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붙잡고 다시 골을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회색 끈으로 회색 골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분홍색 끈으로 앞에서 뒤로 2개의 골을 통과시켜 놓고요. 다시 회색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고, 그 다음에 분홍색을 잡아당겨 줘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서 구슬 쪽으로 매듭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cm 정도 띄워서 손톱으로 이렇게 공간을 잡아주고, 분홍색 끈을 이렇게 골을 다시 만들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회색 끈으로 뒤에 골을 이렇게 만들어서 2개의 고에 동시에 끈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회색 끈을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1cm 띄우고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색깔을 구슬을 2개의 끈을 동시에 통과시켜서 주시고, 끝까지 도래 매듭 끝까지 이렇게 보내주신 다음에 여기에 다시 도래 매듭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맺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1cm 띄우고 다시 도래 매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도래 매듭이 하나가 완성되면 다시 구슬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래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소리가 너무 나서. 차 멈추면 다시 할게. 네, 그래서 다시 구슬에 붙여서 도래 매듭을 다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조여서 이렇게 당겨 주고 다시 1cm 띄우고 도래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 구슬을 하나 더 넣고요. 나무 구슬을 도래 매듭 끝까지 밀어준 다음에 다시 도래 매듭을 하나 더 맺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구슬이 하나 남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도래 매듭을 하나 더 맺어 주시고요. 마지막 구슬인 하나 여기다가 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도래 2개를 연결해서 연달아 2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1개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구슬은 다 끼웠거든요. 5개의 구슬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2줄을
교차하게 잡아주시고 내 손목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싶으면 중심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분홍색 끈을 회색 끈을 가운데다 두고 한번 이렇게 묶어서 엮어줘요. 아주 꽉 잡아 당기셔야 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돌려서 회색 끈을 분홍색 끈 사이에 두고 다시 한번 묶어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놔두면 여기가 풀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줄로 2번 감아서 하는 외도래를 이렇게 양쪽에 묶어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분의 남은 끈들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요. 가위로 이렇게 바투 잘라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목공풀로 더 이상 풀리지 않게 살짝 묻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끈도 자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끼고 빼냐 하면 우리가 요 2개의 묶음을 갖고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늘코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늘은 상태에서 끼웠다가 이제 끼운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손목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구슬이 나무 구슬이 들어간 매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걸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